안녕하세요. 메스데이입니다. 오늘은 1단원 첫 번째 수업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셈, 나눗셈 법을 알아보아요. 덧셈, 뺄셈, 다항식의 용어를 알아보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음, 셈은 법칙, 다항식의 곱셈, 곱셈 공식을 알아보고 나눗셈은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에 대한 특징,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다항식의 용어가 나와요. 다항식의 용어에는 항, 상수항, 개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수항, 내림차순, 오림차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 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식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2x제곱, 3x, 4, 요 세 개의 항들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의 항이니까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요거의 하나의 식을 가지고 항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의 식들이 전부 다 항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있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가지고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요 항에서 봤을 때 이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것의 개수를 우리는 항의 차수라고 불러요. 그럼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라는 항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죠. 또 3x에서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 1이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죠. 얘네들은 3x의 차수는 1차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지금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한 개 이상으로 모여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차, 그게 이 다항식의 차수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건 차수도 같고 문자도 같은 거예요. 2x, 3x, 마이너스 4x 이런 아이들. 문자 x로 같고 차수도 전부 다 1차로 같죠. 얘네들이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내림차수입니다. 내림차수는 말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차수가.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선생님이 예를 든 거에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처럼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반대로 낮은 거에서 높은 항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를 든 거를 다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자면 4 플러스 3x 플러스 2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난 다음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 법칙,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더하고 C를 더하거나 아니면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엔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볼게요. 자, 지수법칙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지수법칙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를 들어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그럼 a를 2번 곱한 거 a를 3번 곱한 거니까 총 a를 5번 곱한 거죠. 이 5는 2와 3을 더해서 나온 거죠. 또 a제곱을 3번 곱했다고 해보자. 그럼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니까 결국에 a를 6번 곱한 거죠. 그럼 이 6은 2와 3을 곱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눗셈입니다.
a 세제곱 나누기 a 제곱인데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 a 제곱분의 a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a 두 개를 약분해주니까 a만 남겠죠? 즉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더 크면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다. 똑같은 애들끼리 나눠줬으니까 1이죠.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0이란 말이죠. 그럼 a의 0제곱인데 그 값이 1이라는 거네. 즉 지수에서 지수가 0이 되면 그 값은 1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해볼까요?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 a의 세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a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공식에 의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즉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그럼 얘는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 지수를 각각 분배 법칙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항식의 곱셈 한번 볼까요?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뭐냐면 우리 지수 법칙하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시는 거. 하나하나 나누어 주. 그걸 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 여기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3차, 4차 나오는데 여기는 처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여기는 다 암기를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럼 암기가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암기를 전부 다 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나눗셈 하는 거, 나눗셈에 대한 등식, 조립제법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 기억나시죠? 5 나누기 2를 한다면 4, 나머지 1.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에 대한 등식은 우리 나눗셈 검산식 기억나세요? 검산식? 이는 a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했던 이런 검산식이 존재했었죠. 이게 나눗셈에 대한 등식입니다. 이 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개수와 상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2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아이의 개수들만 다 적어요. 3차의 개수, 4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만약에 1차가 0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0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x-2로 나눌 거거든요. 얘가 0이 되는 값, x는 2. 2를 앞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세요. 맨 앞에 거 그대로 내려오고 두 번째는 요 2와 내려온 2를 곱해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다시 2와 1을 곱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얘네 둘을 더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2와 3을 곱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더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지막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가 될 거고, 얘를 앞에 나온 얘 아이들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의 연산을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개념 이해가 잘 되었나요? 오늘 꼭 개념 노트 정리하시고 다음 주까지 각자 풀고 있는 문제집 다항식의 연산 문제를 풀고 여기 블로그에 공부 인증을 해주시고 관련된 문제들은 질문을 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